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또다시 위기에 봉착한 중국, 설 연휴는 다가오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 발생, 선양, 다롄에서 슈퍼 전파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코로나를 종식했다고 하면서 공장을 막 돌리고 있었죠. 막 돌리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종식되기는커녕 지금 다시 퍼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저번에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하면서 이런 우려를 했었죠. 전국적으로 다시 퍼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그 변종도 일어나고 이런 변종까지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북 삼성 지역이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한 베이징도 뚫렸습니다. 베이징이 뚫렸다라는 것은 그 중국 전역이 뚫린 것과 거의 맞먹거든요. 베이징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동북 삼성 지역에서 지금 뚫렸기 때문에 북한도 위협이 당하고요. 러시아도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으로 불렸었죠. 우한 지역에서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우한 폐렴으로 불렸던 코로나가 또다시 중국에서 창궐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한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여러 곳, 동북 삼성, 그리고 베이징, 그리고 다시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지금 남부지방, 지금 광저우도 지금 걸렸다란 말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을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베이징,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지에서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까지 지금 돌입을 했어요. 특히 랴오닝성 같은 경우는 선양, 다롄시에서 슈퍼 전파자가 잇따라 발생해서 5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가장 큰 문제는 슈퍼 전파자예요. 슈퍼 전파자 한 명이 33명까지 전파를 시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큰 문제. 한 명이 33명 그리고 22명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 다롄과 같은 경우는 33명, 선양과 같은 경우는 22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죠. 2월 말 정도인가요? 이때 설 연휴인데 지금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가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중국 내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다롄에서 발생한 슈퍼 전파자가 이 한 명이 33명이나 전파시키는 슈퍼 전파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3일 오후 다롄시 정부 신문판공실은 코로나 조사를 지금 발표를 했어요. 이날 발표에서 다롄시 위생건강위원회 자고린 부주임은 지난달 15일에 다롄에서 신규 무증상 감염자가 4명 발생한 후에 지난 2일 기준 확진자가 78명, 무증상 감염자가 30명이 발병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양성 확진자가 108명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의 특성상 양성 확진자 중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자 통계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발생자가 지금 깜깜이죠.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은폐 축소를 하는 것이죠. 숫자를 그냥 감춰버린 것입니다. 자오른 부주임은 이날 발표에서 다롄에서 전파력이 강력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65명은 진저상과의 관련이 있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어요. 이곳에서 근무하는 업주 김모 씨는 지난 15일날 확진이 됐는데 그의 가족 모임에 참석해서 그곳에 참여한 10명 전원에게, 그러니까 그를 포함한 10명 전원에게 감염을 시켰다라고까지 발표했습니다. 자오른 부주임은 지난 2일 김씨 관련 누적 감염자가 33명이며 이 중 확진자만 21명, 무증상 감염자만 12명. 그래서 걔네들은 이야기를 할 때 21명만 이야기를 하지 무증상 감염자가 12명이다까지 발표는 안 했는데 이번에 이분이 굉장히 슈퍼 전파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 중 5명은 다롄 의과대학 부설 이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과정에 추가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켰다라고 합니다. 다롄시는 이미
12월 20일부터 방역 전시 상태에 돌입을 했어요. 이는 랴오닝성 다른 지역인 서냥시에 이어서 다렌시에 슈퍼 전파자가 나온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렌시도 지금 문제이지만 서냥시도 지금 문제예요. 현재 다렌에는 16개 중위험 지구가 있었는데 이 중 14개가 진푸신구에 지금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진저상가도 진푸신구 허핑로 75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푸신구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다렌뿐만 아니라 서냥시에도 슈퍼 전파자가 21명이나 감염시켰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랴오닝성의 다른 지역인 서냥시도 지금 비상이에요. 서냥시도 지난 20일 날 전시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여기가 황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서해라고도 지금 말을 하죠. 그리고 다렌시는 여기 끝부분, 그리고 지금 랴오닝성의 서냥시는 여기에요. 네, 여기. 그래서 서냥시, 다렌시. 그런데 이 가운데 끼어있는 잉커우시나 안산시나 그리고 랴오닝시 그리고 번시시, 단둥시는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중간에 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서냥시는 3일 현재 13개 단지를 중위험지구로 분류했죠. 그중 9곳이 황구구에 있습니다. 황구구에 몰려있다라는 거죠. 한 곳에 보통 몰려있을 경우가 많으니까. 또한 2021년 들어서 중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곳 5곳 중에 4곳이 이 황구구라고 하죠. 펑파인 뉴스에 따르면 서냥시에서 1일 현재 22명이 감염이 되었고 이 중 지난달 23일 이후 추가로 감염된 21명이 윤모 씨로부터 감염이 되었다고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윤 씨의 활동 경로는 7개 구 15개 단지에 걸쳐 있다고 하고 있죠. 윤 씨는 한국을 방문했다가 선양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도 문제가 있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윤 씨는 한국을 방문했다가 중국으로 되돌아간 뒤 입국자 집중관리 격리 조치가 해제된 지 열흘 만에 지난달 23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격리 조치가 끝나고 괜찮다라고 했는데 열흘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이 났다라는 거는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서 확진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확진자 윤 씨는 수슈이 진료소 그리고 선양 북항병원, 선양의학원 부속 제2병원, 선양시 제4인민병원을 거쳤다고 하죠. 이 4개 병원 모두 황구구에 있습니다. 이분이 황구구에 살았기 때문이죠. 펑파인 뉴스에 따르면 선양시에서 발생한 추가 감염자 중 선양시 북항병원과 관련된 사례는 모두 12건, 그중 확진자가 11건, 무증상 감염자가 1건이라고 지금 발표가 됐어요. 사례자 12명 중에 의료진이 2명, 환자가 5명, 간병인이 4명, 병원 옆 슈퍼마켓 주인이 1명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의료진이 걸렸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의료진이 걸렸으면 이 주위 환자들도 완전히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외 윤 씨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은 모두 윤 씨와 관련된 사례나 밀접 접촉자로 수슈이 진료소 의료진, 그리고 윤 씨의 손자, 공동 거주자, 이웃 등이 지금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선양의 전파력이 매우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선양은 지금 위험하니 반드시 중시해야 한다. 모두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만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슈퍼 전파자가 계속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선양시 황구구 사람들은 모두 몸을 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의 한 식당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병 때문에 주변 가게가 모두 문을 닫았고 전체 주민이 핵산 검사를 받았다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현재 선양시에서는 31일부터 9개 구 주민 100만여 명에게 긴급 핵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양시 제6인민병원은 이날 0시로부터 진료를 전면 중단을 하고 핵산 검사에만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선양시나 다렌시나 이곳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베이징이 중요합니다. 베이징에서도 점점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중국 수도 베이징은 상황이 지금보다 점점 더 심각해져가고 있어요. 7개 지역이 벌써 중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고 최근 2주 동안 확진 사례만 벌써 25건이 넘었습니다. 중국에서 감염 사례라고 하는 것은 무증상 확진자가 아닌 양성 확진자를 지금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무증상 감염자를 확진으로 보지 않는 것을 지금 감안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 건수라고 지금 말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순위구의 상황이 아주 심각한데 이곳은 이미 전시 상황입니다. 지난 3일날 베이징시 뉴스 브리핑에서 팡샹허 베이징시 CDC 부주임은 지난 2일날 순위구에서 생후 8개월이 된 여아에서 추가 확진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아기 어머니와 할머니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은 바가 있죠. 지난 1일에는 여아의 목과 대변에서 샘플을 채취했는데 여기에 핵상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현재 확인된 밀착 접촉자는 8명으로 다 지금 핵상검사를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말이 되죠.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코로나. 현재 코로나가 언급되었던 랴오닝성, 베이징 말고도 헤이룽장성, 그리고 허베이성, 광둥성, 상하이, 산시성 등으로 지금 전파가 되고 있어요. 지금 랴오닝성은 동북 삼성이죠. 베이징 아실 거고 헤이룽장성하고 허베이성이 동북 삼성입니다. 그리고 광둥성 아시죠? 광둥성에 광저우가 있죠. 선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그리고 산시성. 그래서 상하, 동북부, 그리고 중부, 남부 빠질 것 없이 모든 지역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가 전파가 되었다. 그것도 양성 확진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상하이에서는 영국 변종 바이러스 확진자까지 나왔습니다. 2일날 광둥성 광저우에서 영국 변종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가 나왔었는데 러시아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헤이룽장성의 위기도 지금 감지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 중에 헤어시가 상황이 아주 심각한데 헤이어시는 러시아 아무르주의 주도 블라고베시 첸스크와 마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블라고베시 첸스크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많은 중국인들과 러시아인들이 두 도시 간의 여행 시 비자를 면제를 받고 비공식적인 무역이 활발한 곳이죠. 이곳은 지난 3일 0시부터 시내버스와 택시 운행을 중단을 시켰고 지난 2일날 20시에 5개 구를 중위험지구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헤어이시의 위험으로 인접한 러시아의 위험도 지금 가중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헤어이시라는 것은 지금 동북 삼성 중에 가장 윗대가리, 여기 이 정도 되고요. 여기가 러시아하고 딱 붙어 있는데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으면 블라디보스토크가 여기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딱 붙어 있고요. 그리고 텐진이 아니죠? 네, 지금 보시면 베이징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 광저우까지 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코로나의 위험에 빠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설 연휴를 조심하라. 현재 중국의 전문가들은 설 연휴를 조심하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중국의 설 연휴는 전통적으로 수많은 인파가 이동을 하는데 작년에도 설 연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공정원 원사인 텐진 중의학대학의 장보리 총장은 지난 1일날 베이징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설날 대이동은 안 된다고까지 경고를 했어요. 그는 추운 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존하기에 매우 적합하므로 지금부터 2월까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운 겨울에만 살기 적합하나요? 봄, 가을이 제일 적합하죠. 봄, 가을이 제일 적합한데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그리고 그는 2월까지 2달만 버텨낸다면 방역 상황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2019년 12월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는 당시 중국이 중앙으로부터 지방정부까지 실상을 완전히 은폐했습니다. 당시 설 연휴를 통해서 인구 대이동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서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었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8,468만 명이 이미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고 이 중 183만 명이 현재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중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베이징, 선양, 이런, 그리고 러시아 국경까지, 북한 국경까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으면서 지금은 그때는 당시에 우한하고 후베이성만 봉쇄를 딱 시켰잖아요. 그리고 일부 지역만 딱 봉쇄를 시켰었는데 이번에는 전역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방역들이 잘 해결되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하고 항공편이 열리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열리지 않은 상태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중국이 어쩌면 더 힘들어져서 중국 경제가 꼬라박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현재 호주와 갈등 때문에 지금 전력까지 힘들어진 상황이거든요. 전력까지 힘들어진 이 상황에 그들이 잘 견딜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